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거 논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를 이유로 해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면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 윗선이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라고 위와 같은 지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한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안 제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인 12일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거 아무래도 좀 추 장관이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당사자죠. 이거 한동훈 검사장 지금 어떤 입장이죠?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하면서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좀 여기저기서 비판적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 쪽에는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법 쪽의 안팎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건데 헌법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인데 적어도 묵비권과 진술 거부권을 헌법에 보장한 나라라면 이런 법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법이 제정되게 되면 한 검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인권 보장이나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번 사안 관련해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좀 입장을 표시한 것 같던데요. 네, 변호사이기도 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인 12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하면서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친문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반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참여연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13일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서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런 이제 반인권적이고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그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인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그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서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발상은 검찰개혁의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안이 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는 이제 자기부재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그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휴대폰은 그 특성상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제 헌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데 비판적 의견이 좀 많은 만큼 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